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양측 모두 상대가 다시 도발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남가주 한인사회가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메이저 골프 대회인 제81회 US 여자 오픈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인 선수들이 대회 내내 선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LA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버지가 10살 쌍둥이 아들 2명을 총으로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양측 모두 상대가 다시 도발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를 높여가던 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이란이 먼저 응답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군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 충분한 억지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در صورت تداوم تجاوزات و شرارت‌ها از جمله در جنوب لبنان اقدامات بسیار شدیدتر و کوبنده‌تر از قبل در راه خواهد بود. 이스라엘도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뒤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כי לישראל יש זכות מלאה להגנה עצמית ואנו מממשים אותה ככל שהדבר נדרש.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7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8일 새벽과 낮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의 군사 경제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전면전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든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는 살얼음판 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남가주 한인사회가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응원전은 대규모 합동 응원부터 KBS 아메리카가 준비한 가족 중심의 안전한 응원, 차세대 리더가 이끄는 문화 축제 등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는 2026 월드컵 한인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합동 응원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부 공연과 대형 태극기 시연 등 본격적인 응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합동 응원전은 1차전 리버티파크인 윌셔 잔디광장, 2차전은 서울국제공원, 3차전은 1차전과 동일한 야외 응원전으로 펼쳐집니다. KBS 아메리카는 대한민국 대표팀 전 경기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안전한 실내 응원전으로 개최합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한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개방 시간은 대한민국 경기 2시간 전으로 1차전은 5시부터 2차전과 3차전은 4시부터 한인 응원단을 맞이합니다. 주차 공간은 500대로 무료 주차를 위해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라디오 코리아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칩니다.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뜨거운 응원전이 준비되고 있어 이번 응원전을 통해 한인들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한인 사회를 하나로 묶는 또 하나의 화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메이저 골프 대회인 제81회 US 여자 오픈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은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 선수가 차지했지만 한인 선수들이 대회 내내 선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김범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열한 샷 대결이 펼쳐진 LA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 US 여자 오픈 대회 내내 선두권을 유지하며 손에 땀을 쥐는 우승 경쟁을 벌인 전인지 선수는 최종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우승 경쟁을 이어가며 7번째 홀에서는 칩인 버디를 기록하는 등 메이저 우승 경험자의 부활 신호탄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에 어프로치가 잘 되고는 있었는데 또 홀에 들어가 주는 건 없어서 나도 한번 들어가 줄 때가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찾고 제가 정확히 떨어뜨리고자 하는 위치에 떨어져서 홀로 들어가고 또 US 오픈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은 갤러리 분들이 이제 코스에 계셨는데 같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서 저 역시도 소름 돋는 그런 샷이었었습니다. 김세영 선수는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최종 5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랭킹 톱10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I love to play in the California. It's a great city and good weather. Yeah, and a lot of Koreans live here, so I came out here for the cheer for the couple of Korean players. So which is really happy to play here. Yeah.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계 미국 선수 앨리슨 리도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e. I love Korea. I always go a few times a year. I will be back there in October for the BMW and also the LET Aramco Championship. So I can't wait. 여기에 올해 처음 US 여자 오픈 무대를 밟은 신예 강민지 선수는 공동 19위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며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첫 US 오픈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었지만 플레이하면서 캐디랑 또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또 남은 나인홀은 편안하게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편 대회 정상은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가 차지하며 메이저 타이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인 선수들의 탄탄한 기량과 무서운 성장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고액의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기존 1,000달러이던 수수료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올린 후 산업계에 강한 불만을 사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과학과 기술 등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된 전문직 비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강력한 뇌우로 뉴욕시 퀸즈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일대 강력한 뇌우가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욕, 뉴저지 일대에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번 폭풍은 시속 75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공 크기에 가까운 우박과 강한 번개를 동반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는 시속 66마일의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퀸즈 포레스트 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던 85세 남성 제눈 레이나로 비치가 공원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나무 쓰러짐 신고가 25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약 10,000명 이상이 전력 공급 중단을 겪었고 코네티컷에서는 4만 1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네디스는 오늘까지도 일부 지역의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는 빗물로 고립된 시민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부 전철 운행도 차질을 빚는 등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쓰러진 나무나 전선을 발견할 경우 311로 신고하고 전기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전선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지역 카누가 파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버지가 10살 쌍둥이 아들 2명을 총으로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LA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당시 사고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족 모임은 40대 아버지가 갑자기 총기를 꺼내면서 급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 있던 10살 쌍둥이 아들들에게 총격을 가해 쌍둥이 형제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버지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한 후 아버지가 가족 모임 도중 이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산불 현장으로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자동차가 충돌해 아버지와 10살 아들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5일 정오쯤 비상등과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던 소방차가 교차로에서 미니 쿠퍼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3세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탔던 10살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예슬 기자입니다. 20, 30대부터 직장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밤새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10시 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현장 참가 인원은 14,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주말 3만 명이 넘었던 인파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개표소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주말엔 주춤했던 부정선거 구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를 들고 미국 대선 부정선거론 구호로 쓰인 피켓 일부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주도가 아닌 자발적 움직임이라며 평화적 집회를 독려했습니다. 다만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봉쇄 현장에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경기장을 찾은 여자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랑 청소년재단이 지난 6일 LA 국제공항 인근 힐튼 호텔에서 2026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빛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한국 등 전 세계 각 지부의 화랑 학생들과 학부모, 주요 정치인,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지역사회 봉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정체성 사업을 하고 리더를 키우는,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행사에서는 다양한 봉사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와 함께 봉사상이 수여됐습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리미아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미주 출발 인천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썸머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가 판매는 LA와 뉴욕 등 미주 출발 5개 노선이 대상으로 왕복 총액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는 $731부터 프리미엄 클래스는 $1,341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가 좌석이 소진된 후에도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며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리미아 관계자는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에 랠리 모드가 유지되지 않고 혼조세로 뒤집힌 건데요. 지난주 낙폭이 가장 적었던 다우존스가 나홀로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지난주 완전히 초토화됐던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초반 상승분의 절반과 75%를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의 집중된 패닉바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그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막판에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금요일 21.5를 넘어서며 6주 최고치로 치솟았던 공포지수는 오늘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더욱이 초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하며 간신히 약세를 모면한 비트코인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급등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반격은 개장 내내 두드러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폭락에 대한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내듯 매그니피선트 7 중 5종목은 하락했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연달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